네,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자, 오늘 제 양 옆으로 모신 분들, 오늘은 특별히 더 매운맛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현 금융소통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가짜뉴스 대응단의 노영희 뉴미디어 대응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활기찼던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저렇게 진행해요. 제가 사실 진행을 한번 맛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패널로 한번 출연하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또 인사드리는 건데. 네, 저희는 화요일마다 예. 새날이라는 유튜버의 예. 진행자입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기대가 또 큽니다. 근데 특히 또 단장님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는 뭐 김현 위원장님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더 많이 방송을 계속 나가고 계셔서. 저분 새벽부터 나가요. 제가 잠을 안 잡니다. 아, 진짜? 진짜 잠을 못 잡니다. 네. 거의 못 주무시고 계시고. 성격이 안 좋은데 더 나빠졌어요. 아니, 그런 와중에 심지어 이재명 후보 캠프까지 합류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아유. 제가 막 합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대응 아무래도 그 노영희 단장님 아니고서는 또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뭐든지 선거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네.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재판하고 방송 이 두 가지가 조금 저에게는 예. 다른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도 물론 훌륭하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세울 만한 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되니까 특히 예,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짜뉴스 대응단 특히 내가 존경하는 이 김현 의원님이 네네. 계시니까 여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뉴미디어 부분에서의 가짜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소고발 쪽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고소고발도 이제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아, 스피커 파워. 네, 제가 스피커로서 좀 뭔가 역할을 스피커로서 지금 몇 개 방송에서 지금 맹활약 중이잖아요. 네. 뉴스공장도 나가고 매불쇼도 나가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스픽스도 나가고 새날도 나가고 네. 심지어 지금 데일리 민주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니까요. 네, 사실 돈은 큰 데는 안 돼요. 큰 데는 다 나가고 노가다만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파워를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들어가 제가 보도록 처음 왔는데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델리 민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저희 노영희 단장님 출연 이후로 갑자기 또 시청자가 또 폭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영희 TV에서 빨리 들어오세요. 아, 노영희 TV는 지금 제가 동시송출을 한번 열어봤는데 네. 생각뿐이 안 되네요. 아, 아직 열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송출 중인 채널이 김현 TV 그리고 이제 그 노영희 단장님은 채널명이 노영희 노영희 TV라고 TV예요. 운영되나요? 네. 네, 그리고 시사발전소까지 시작하면서 그렇지. 네, 4개 채널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 하는 방송 중에 동접이 제일 적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동접이 많을 수가 없는 게 네. 이재명 후보 지금 경기도 선대위 발대식에 가서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많이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구독, 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구독도 품앗이라고 하죠. 각 채널에 또 들어가셔서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가짜뉴스 공장장의 귀환입니다. 지난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른바 여론 공작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그 여론조작 전문가 이영수 씨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도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이명박근혜 당시 그 대선 캠프에도 전국 단위 조직을 맡은 바가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쪽에서는 특히 여권 쪽 비선 실세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또 조직 쪽 관련된 직책을 맡았죠, 위원장님? 네, 지금 조직통합본부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조직통합본부장으로 예. 지금 맡은 거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분이 주로 하는 게 SNS 여론 조작도 했다고 그렇게 돼 있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을 예, 그렇죠. 만들어서 조직화 작업하면서 공작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 말씀 주셨던 이 사람이 지난 그 대선 때 보면은 어게인 SNS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굉장히 악의적인 비방글 이미지를 생산 유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주체가 되는 톡방을 또 운영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모를 리 없는 김문수 후보가 이 사람을 중책에다가 앉혀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과 같은 여론 조작을 또 하겠다라는 거 느껴지는데요, 단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보니까 이명박 씨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네. 댓글 조작팀을 아주 전문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더라고요. 이명박 캠프에도 있었었고 박근혜 캠프에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캠프에도 있었었고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었고 이번에 이제 김문수 캠프까지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 동네는 생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해서 어떤 식으로 퍼뜨리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많이 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뭐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특히 건진법스랑도 연결이 좀 되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명태균 씨하고도 지난번에 연결을 해서 서로 간에 좀 이런 종류의 작전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만약에 김문수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 주셨던 거에 그 건진법사와의 연결점은 지난번에 그 네트워크 본부장을 이제 그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가 맡으면서 여기서 일단 주체적으로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는 게 이제 그 어게인 SNS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통 속도가 엄청나대요. 사람들도 많은데 한번 뭐 쫙 뿌리자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가지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기계는 아니고 사람인 거. 사람인 것 같아. 아니 모르겠어요. 기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계도 이용하고 사람들도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2012년도 대선 때 국정원이 동원이 돼서 그 시발단, 그러니까 시발단은 이제 민간 조직이고 국정원이 동원된 거는 1인 2조, 1인 1조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공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민간인들을 동원한 그 부대를 운영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건 사실은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이춘상이라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그 2012년 대선 와중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이제 그 먼저 유명을 달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로 SNS를 담당했었어요. 그리고 시발단이 있었고 국정원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여론 공작팀이 그 생성 유포하는 방식이 2012년도 대선 시기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했던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 영수란 사람이 역대 정부를 다 돌면서 조직을 통합하고 댓글 여론전을 했다면 보이지 않는 손과 결탁이 되어 있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보이는 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보이는 손이죠. 우리가 잡아야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잡아야죠. 여기 보니까 노영희 TV에서 넘버원님이 노장 나와서 매불쇼 안 가고 이리 왔어요. 지금 매불쇼 하는 타임이잖아. 그렇네요. 그 겹치는 타이밍인데. 고마워요. 감사하게도. 체육절로 가. 체육이 여기로 온 거 아니야?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돌아오셨네요. 근데 그 시간이구나.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여론 조작에 동원되는 세력들, 뭐 그 중에서는 말씀하셨던 AI도 있겠지만 특히 이 이영수 씨가 운영했던 곳은 그 AI보다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임명장을 수여할 날짜, 뭐 장소 이런 걸 공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임명장을 받고 저 임명장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단톡방에 올리더라고요. 확인을 하면서 그런 카톡 내용들도 남아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었던 건데 이거 지금도 여전히 그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은 반 이재명 이 네트워킹들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악마화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얘네부터 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뭘 잘한다, 자기네가 뭐 정책이 이렇다, 훌륭하다 이런 걸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이 이재명은 나쁜 놈, 이재명은 악마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그런 그렇죠. 것들 그냥 쫙 뿌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정말 더 씌워져가지고 나쁜 이미지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또 그것도 좀 걸러내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네네. 근데 사실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상간에 이제 자고 나면 결정된 후보가 그쵸. 하루 바뀌고. 지나서 또 바뀌고 이런 일들이 반복을 했는데 그랬죠. 백약이 무효인 선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내란 종식, 국정안정, 이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서 새벽부터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출정식 발대식을 다 하고 그리고 9시부터 이제 서울 출정식하고 지금 이제 1시 반부터는 경기도 출정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광화문 청계천 예, 예. 오전에 네,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저는 오늘 안산에서 6시 반에 시작해서 강화문 유세 출정식하고 다시 안산에 가서 저희 지역 출정식하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아이고. 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안산 서울 안산 서울 네. 이렇게 지금까지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이번 선거에는. 근데 그렇죠. 2022년도 선거 때는 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떡하지? 해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지금 네네.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시기 전에 바로 저희 두 번째 준비된 키워드로 넘어가서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 실패로 막내린 실패로 끝난 국힘 후보 강탈 쿠데타입니다. 저희 사실 두 번째 주제도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건너뛰어서 세 번째 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저희 김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진짜 불과 이 주말 사이에 이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정당 내부의 쿠데타가 이 결말을 어쨌든 보긴 했어요.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한독수로 바뀌어 있다가 또 잠깐 눈만 감았다 떴는데 다시 김문수로 돌아왔죠. 네. 뭐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은 당일한 결말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본안소송 가면은 이거는 지금 쌍권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 것들도 다 네. 상관없이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한독수가 등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한독수를 떨어뜨리고 이제 김문수로 네네.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일말에 당원들이 살아있다 거죠. 예. 이런 건데 오늘 아침에 선거운동을 가락동에 가서 했는데요. 네. 맞아요. 해필이면 또 대파를 들고 또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 그 대파 파동으로 사실은 세상에나. 런종섭, 대파, 이채 그렇지. 양명주가 가장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근데 이번에도 대파 파는 시장의 사장님이 한 뿌리를 주던 거예요. 처음에는. 네네. 그러다가 한 단을 줘가지고 얼마냐 그거 돈을 줬어. 근데 10,000원을 준 거야. 그러니까 거슬렀던 어떻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1,000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대파가 한 단에 예, 예. 1,000원인데 시장 가격을 전혀 모르고 급하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한 단에 10,000원 줄 알고 거스름 안 받아도 된다 이제 이러니까 네. 아니라고 1,000원 달라고. 그 사장님이 1,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운동원인가가 1,000원 줘가지고 1,000원 주고 다시 10,000원 거슬러 돌려받고 뭐 이런 일이 그대로 노출이 됐단 맞아요. 김문수 말이에요. 씨가 지금 뭐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이번에 김문수가 될지 한독수가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도 못 받고 로고 그랬죠. 시작해서 옷에도 오늘 아침에 선거운동에 예. 이름이 없어요. 후보 이름이 없어요. 후보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보 이름이 없고 차 랩핑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백약이 무효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는 큰 진짜 선거에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말 못 볼 걸 볼 걸 다 보여주면서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에 운동복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런 그러니까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덕수를 무리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김문수를 제끼려고 하다가 김문수가 다시 기사회생했는데 김문수도 대판단이 가격을 몰라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아.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이랬대요. 5만 원 지니님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 5만 5만 원 줬대. 줬어. 아, 5만 원 그러다가 줬다가. 다시 1만 만 원을 원짜리 줬다가 그다음 나중에 1,000원을 줬다 그러고 지금 매불씨 안 보고 우리 방송 운전하는 사람 네. 너무 많아. 너무 좋아. 그건 그렇고요. 김문수 씨는 사실은 예. 도와주는 그 브레인이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기존의 의원들이 사실 김문수를 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한덕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50명 가량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덕수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뻘쭘하게 여기 다시 온 사람도 있지. 뭐 몇 명들이 좀 창피하지만 그냥 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난 절대 김문수는 못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안 간 사람들이 30명이 넘게 있었고요. 아. 우총 오늘 대통령 후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우총도 완전 엉망진창이었대잖아요. 다 엉망진창이네요. 아니 재밌는 거 진짜. 하나 이게 참 다 김문수 대통령 이러잖아요. 문수 대통령이라고 세미중 결사대에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 전에 그 SNL에 그 추미애 대표가 대타로 나갔어요. 후보 대타로. 네네. 거기서 문수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냐면 문순대. 문순대. 김문순대. 그렇죠, 맞죠. 나 김문순대. 네. 문순대 이렇게. 그 김문수 후보한테는 평생을 따라갈 꼬리표가 되는 것 같아요. 김문수대가. 둘 다 죽인 거예요. 김문순대도 지금 죽이겠지만 한덕수 씨도 얼마나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한덕수 그렇죠. 씨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 당원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부결될 건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분노를 그렇게 많이 유발해 놓고서 자기네들은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결국 윤석열 씨 이제 끝발 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윤건이라고 불리지만 이제 김건희 씨 14일 출석 통지서가 왔잖아요. 14일 네. 나오라고. 근데 자기 안 나간대요. 게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윤석열 씨 지금 재판하러 가가지고 포토라는 물론 뭐 제대로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 빨리빨리 해갖고 갔잖아요. 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이제 나가서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사실 이제 없어진 셈이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김문수 씨가 치고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김문수 씨는 지금 정광훈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죠. 예. 거기 안에 또 신천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종교 집단들하고 연결돼서 자기 세력이 제대로 없는데 이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중도 확장은 안 되고 자기네 당은 완전히 망가지고. 근데 그렇죠. 오늘 맞습니다. 출석하는 것도 참 그게 날짜가 날짜가. 선거 시작하는 날에 그래서 그럼 법원은 엑스맨인가? 정치를 깊숙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윤석열 사진과 문순대 사진은 조금 빠질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이렇게 나란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닥의 민심은 진짜 이번에 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국민 통합의 개념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윤석열 세력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회피르면 선거일 날 그것도 비공개로 하다가 그 법정 공개하다가 이제는 출석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출석 공개하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오고 기자들은 계속 쫓아가면서 질문 2개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형태. 그걸 묵묵부답이라고 썼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국민 개무시, 뭐 아나무인, 그래서 독불 그렇죠. 장군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럼 어떻게 언론을 상대를 하는데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냐 이랬는데 맞아. 아주 이쁘게 묵묵부답. 어쩔 수 없네요.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혜경 여사님 항소심 선고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 그때 벌금이 법카 사용 때문에 네. 150만 원이 나왔었잖아요. 오늘 항소심 선고하거든요. 2시부터 해서 좀 전에 들어가셨는데 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근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많은 분들이 되는데 기다려야죠. 많은 분들의 예. 질문은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이랬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전혀 없죠. 근데 선고됐네요. 그대로. 항소심도 그냥 항소 기각이네요. 벌금 15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과 배우자와 가족들이 선거운동원이잖아요.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그러긴 하죠. 맞습니다. 김건희 구속만 안 시켜봐라. 진짜. 어쨌든 상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안 시키면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투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벌써 있어가지고요. 끝이에요? 예. 아니에요, 진짜. 아, 시간 관계상. 저번 때문에 그런 거죠? 요 주제가 끝이다. 네. 아니요, 아까 2시 반까지 끝내려고 30분까지 그랬잖아요. 끝내야 된다고. 지금 몇 시예요? 지금 27분입니다. 아, 네, 시간이 없어서. 노영희 변호사 계속 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이제 끝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던 와중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망언집을 지금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그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김문수 망언집을 좀 추리게 그러니까 되는지 아까 좀 들어봐야 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 김문수인데부터 해서 예, 이분이 그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죠. 혐오 발언하셨고 그다음에 여성 뭐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나오지만 예, 저렇게 정강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제주 4.3 명백하게 남노당이 일으킨 폭동이다. 춘향전이 뭡니까? 여성 비하잖아요.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그 후보 예. 검증을 하면 탈락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런 분이 지금 정말 끔찍한 국민의힘 내용들만 내란 선전선동에 책임 있는 정당의 후보로 그것도 예, 탈락했다 다시 붙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됐는데 지금 이게 저희 그 신속 대응단에서 만든 망언집이고요. 예, 저희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있는 요 미디어 대응단도 그렇고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밀연에서 활동했던 내용이나 여론 조작하는 것들도 내일도 합니다. 내일 저희가 네네. 신속대응단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용수 씨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인가를 제보를 받아서 네네네. 저희가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망언집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번에 발언집 네, 만들었다가 망언집. 네. 근데 이재명 명언집이 됐던 그 사건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역풍을 받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이제 김문수의 진짜 망언집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한 수준의 망언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일일이 언급하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의 망언들인데 심지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그 엑스맨으로서의 역할 이거 보답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망언집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권성동은 사실은 저희가 거짓말 시리즈를 100대 시리즈를 했는데 1위가 권성동. 예, 그렇죠. 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그동안 모아서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쌍권총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권영세는 물러나는데 권성동은 또 옆에 딱 붙어가지고 또 그렇죠. 선거를 진두지휘한다고 선대위에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의원들이 막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저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구람 없이 권성동의 망언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점잖게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점잖지는 않았어요. 너네는 알았어. 점잖은 줄 알았어. 미안해요. 무슨 소리?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그 단장님을 위시로 해서 네, 우리 네. 가짜뉴스 척결과 지시 내리는 모든 상황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두 분의 활동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죄송합니다. 끝내볼까 합니다. 김원 의원님 때문이라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그리고 사실 매운맛. 오늘은 선거를 시작하는 예. 날이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나머지 의원들은 다 지금 현장에 다 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네. 데일리 민주화의 약속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그렇죠.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감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저는 또 가셔야 또 되지. 이동하셔야죠. 저기 그 일일 브리핑을 아. 요걸 먼저 하고 네네. 소통관으로 가셔야 되죠. 일일 브리핑인데 같이 가실래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같이 가셔서 오늘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로 하고요. 저랑 하시죠.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막 인사도 안 하고 끝나지도 않는데 막 가봐.